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 그 전날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종가 보시죠. 이날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가장 적게 밀린 게 다우입니다. 3.1% 지수가 이렇게 밀린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5%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13,000포인트대였었는데 지금 12,000 거의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나스닥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최대 하락률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연준에 대한 행보 때문에 이제 하루 지나고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지표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우선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날 때 쉬는 동안 안도 랠리를 보여줬던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루 만에 그대로 다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시장 해석에 따르면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75bp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루 만에 75bp는 안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50bp씩 세게 올리겠다 쪽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당히 세게 맞는 게 누적된다는 것. 시장에는 더 압박 요인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5bp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 높았던 게 2.9%대 후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3.1%를 넘기게 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연준은 6월부터 지금 포트폴리오의 9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이런 포트폴리오도 축소를 한다라는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긴축의 속도가 예전 긴축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게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경제 지표도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4월 감원 계획이 나왔는데요. 증가는 했습니다.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여전히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1분기 생산성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덮친 격으로 단위별 노동 비용 자체는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게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입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는 했지만 그래도 줄어들었고 여전히 20만 명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 평균은 무려 3.5%. 이게 평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더 많이 밀렸다라는 내용이고 그만큼 하루 만에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게 이제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5.8%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소비자의 이런 위축이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면서 섹터를 끌어내렸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밀린 게 IT였습니다. 4.9%. 국채 금리가 3%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압박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별 흐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밀려가지고 어디부터 봐야 될지를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IT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빵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거는 이제 아마존 정도가 되겠는데요. 7.5%. 그러니까 이날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된 것도 있고요. 마스터카드 쪽에서 이 결제 내역을 좀 분석을 했는데 특히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이런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아마존이 7.5% 그리고 이 옆에 세로줄로 얇게 있는 게 시가총액이 아마존보다 작아서 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표시되는 게 이베이랑 그리고 엣시 그리고 표시는 안 됐지만 쇼피파이까지 거의 두 자릿대의 급락 흐름을 보여준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애플이 5.5%, 그리고 거기에 테슬라는 8.3% 하락한 걸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봉쇄가 길어지게 되니까 생산에 차질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들의 생산이 계속해서 좀 길어진다라는 걸 안 좋게 봤습니다. 추가적인 악재로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본주도 흔들렸었고, 또 애플 관련된 부품사들, 예를 들면 뭐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스카이웍스, 쿼보 이런 종목들도 거의 한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옆에 테슬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여기 떨어진 것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위터 인수 자금과 관련된 압박도 되고 있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쪽에서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반독점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셔야겠는데요. 어린이날 때 4.7% 올랐고, 그리고 간밤에는 5%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제조업체, 장비업체 다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7.3%, 그리고 AMD가 5.5%.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9%,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웨스턴 디지털 2.6%.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한 게 전체적인 업황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에도 같이 연결을 해 보셔야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금융 관련된 섹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3.1% 이렇게 높으면 통상 이 은행주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워낙에 크게 밀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하락한 거에다가 동시에 유럽 쪽에서도 악재가 있었죠. 이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JP모건 체이스가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까지 전반적으로 2.5% 이상의 깊은 하락률을 이날 보이면서 이날 증시에서는 지지될 만한 곳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축이라는 단어로 좀 묶어 보면은 산업재 쪽에서는 디어 그리고 캐터필라 다 이제 산업 기자재 쪽이 되겠는데요. 다 지금 3%대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이날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이 오른쪽 끝에 원자재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특히 광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요. 구리 관련해서 프리포트 맥모란, 금 관련해서는 뉴몬트 마이닝, 마지막으로 철광석 관련해서는 뉴코어, 거의 다 많이 밀린 건 8%, 적게 밀린 게 4%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자상거래가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쇼피파이 보죠. 최악의 하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활성 고객이 감소, 그러니까 이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권가에서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재료들이 안 좋은 시너지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측에서도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이 이번 상반기 부진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밝혔죠. 이러한 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실적에서도 주당 분기 순이익 자체도 0.20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 숫자로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쇼피파이가 15% 급락했고요. 최근에 한번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흐름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4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부킹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행 갈 때 이제 이걸로 예약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이 좋으면 또 살아남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 밑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회복까지는 안 됐던 건데요. 최근 분기순이익으로 270억 달러의 예약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회사의 글린 포겔 CEO 말에 따르면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면서 지금 예약률이 계속해서 증가세다 이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부킹홀딩스 이날 다른 종목들 다 밀릴 때 홀로 올라가면서 2.1달러대에서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영란은행 총재 발언 때문에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독일 닥스, 프랑스 깍크 지수는 0.4%대 하락을 보여줬고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장 후반에 약간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영란은행에서는 6대 3의 찬성 비율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대했던 3명은 50bp 더 올리자라고 인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 이어서 유럽 역시 계속해서 긴축 행보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품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0.4% 오르게 되면서 거의 이제 110달러 근처까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규모를 계속해서 전달과 똑같이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공급 우려가 지속되는구나라는 걸로 해석되면서 올라갔고요. 이날 달러 강세 속에서 구리 가격이 0.04% 소폭 하락을 했고 금값은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밀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컸습니다. 지금 0.4% 이게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18bp 오르게 되면서 3.1%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한 이틀 동안 그야말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일에 급등해서 하루 만에 폭락으로 반전되는 등 연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3에서 5%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11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던 가운데 특히 IT와 이미 소비재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어제 5월 FOMC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향후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점이 안도 랠리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오늘 시장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시장에는 결국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장중 3.1%를 넘어서면서 3년 반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며 성장 업종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1, 4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둔화되고 노동 비용은 급증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또 다른 부담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미국의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연율 7.5% 감소했고 이것은 지난 1947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생산성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 수치였던 6.3%에 비해 급락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 5.2%를 크게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반면 노동 비용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1, 4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11.6%가 급증했고 지난 4분기 동안 7.2% 급등했으며 이것은 지난 1982년 3분기 이후 약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상승세는 지난번 발표된 수치 1% 상승에 비해 11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10.5% 증가를 상회했는데요.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이 폭등한 것은 시간당 임금이 3.2%가 상승하고 생산성이 동시에 낮아진 이유로 단위 노동비용은 지난 4분기 동안은 7.2%가 상승해 8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닷컴이 미국 증권당국의 상장 폐지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징동을 비롯해 이번 예비 명단에는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 진코솔라, 네리스 등 80개가 넘는 회사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SE 측은 최근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 기준을 3년 이상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앞서 중국 최대 검색 기업 바이두와 중국 최대 SNS 업체인 웨이보 등도 이 같은 잠재적인 퇴출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한편 JD.com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면서 나스닥과 홍콩 정시 상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중국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이미 소통을 했다면서 중국 기업이 예비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기업들의 상장 폐지 여부는 양국 회계 감사의 기본적 협력 진전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 진짜 그야말로 크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 베이스가 됐던 게 실적입니다. 자,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갖고 와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오늘 증시 폭락 속에서도 식품업체인 켈로그의 주가는 3.5%가 반등해 70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켈로그의 EPS는 1달러 10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93센트를 18% 이상 상회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으며 분기 매출 역시 3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35억 8천만 달러를 2.5% 이상 상회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의 성장세였습니다. 지난 1906년 설립된 켈로그는 현재 미시간주 배틀 클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리얼을 비롯해 프링글스 포테이토 칩, 크래커, 토스터 페이스트리, 시리얼, 그리고 그래놀라와 바 같은 스낵과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곡물, 냉동 와플, 채소, 음식 및 국수와 같은 편의 음식들을 주요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증시의 폭락 속에서도 실적 개선이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4월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예상은 약 40만 건의 고용 증가와 3.5%의 실업률이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3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시그나, 언더아머, 스펙트럼 브랜드, 구디어 타이어, 플로어 코퍼레이션, 디시 네트워크, 블랙나이트, 그리고 아메리칸 엑셀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